네, 최근 우리 시장 2차 전지를 빼놓고 사실 이야기하기 힘든 상황인데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완성차 업체들은 계속 고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동차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과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먼저 요즘 좀 뜨거운 인기를 끌고 있는 이 현대차의 경차 캐스퍼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내일 출시를 하게 되는데 출시하기 전에도 이제 대박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이 국내 경차 시장에 이제 부활이 나타날 수 있는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상당히 의미 있는 차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SUV는 세단과 더불어서 이 쌍두마차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점유율 자체가 최근에 들어와서 SUV가 더 늘어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 SUV의 크기에 불문하고 다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국내에서는 경영 SUV라는 모델이 최초의 모델이고요. 근데 이제 작년에 나왔던 이 경차의 모든 합쳐서 10만 대 미만으로 판매가 됐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너무 오래됐고요. 차종이 3개뿐이 안 되고 또 인센티브도 친환경 자동차 인센티브가 늘어나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꼈던 게 경차라고 볼 수가 있었어요. 근데 경영 SUV가 처음으로 나왔는데 아마 모습 보셨겠지만 굉장히 디자인이 이쁩니다. 또 옵션에 대한 것들도 이 고급차에 들어가는 옵션들도 많이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차종이다라는 측면에서 또 온라인 판매를 최초로 진행을 하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강정 일자리 문제라든지 또 최초로 23년 만에 국내 자동차 공장을 만들었었고 또 위탁 생산이라는 새로운 그림도 그렸고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차종이고 뭐 주문을 받은 거에 벌써 국내만 2만 대가 넘어갔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의미 있는 차종이고 성공을 한다면은 이게 끼치는 영향이 단순한 경영 SUV의 성공이 아니라 광정 일자리 또 국내 자동차 공장의 어떤 이 노사 관계 이런 방향까지 설정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서 일석십조의 효과를 갖고 있는 게 캐스퍼의 의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노사관계 입장까지 고려한 거다 그랬는데 방금 저 자막에 나오고 있지만 온라인 판매를 통한 자동차 판매다 보니까 이 부분이 소비자들의 뭐랄까요 수요 심리, 네. 선호 심리도 상당히 많이 반영될 수 있겠네요.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는 세계적인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코로나 가운데 비접촉, 비대면 방식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온라인을 통해서 소비자 중심으로 바뀐다는 거거든요. 근데 국내에서는 뭐 현대기아가 못했던 이유가 판매 노조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이 크고 그렇죠. 이점 인센티브를 뺏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캐스퍼가 뭐 전체 차종을 온라인 판매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소비자 중심으로 바뀐다는 하나의 반증이기도 하기 때문에 네. 아마 이런 부분들이 확산이 되면서 국내에도 전체적으로 온라인 판매 또 그 밖에 SNS를 활용한다든지 비접촉 판매 방식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는 전기차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제 현대차와 기아가 전기차 세계 1위의 꿈을 꾸고 지금 열심히 개발하고 있는데 지금 현대차 아이오닉 5 그리고 네. 기아차는 이제 EV6가 세계 무대에서 좀 어떤 반응을 갖고 있나요? 없어서 못 판다고 보시면 좋을 것 그래요? 같습니다. 예, 국내에서도 뭐 이 나온 지 벌써 몇 개월이 지났는데 이게 제대로 공급이 못 되고 있습니다. 아이오닉 5가 먼저 출시를 했지만은 실제로 소비자한테 전달되는데 후반기에 들어서 본격적으로 전달이 됐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테슬라 이 모델이 가장 인기를 끌었었거든요. 근데 후반기에 힘을 내면서 아마 이 연말까지 4, 4분기까지 활성화된다면은 아마 국내에서 테슬라 차량을 이기고 아이오닉 5가 선두 그룹에 진입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또 기아 EV6는 더 늦게 나왔었죠. 네. 해외에서도 이미 선주문 받은 게 뭐 이 유럽에서만 3만 대가 넘는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니까 사실은 차량용 반도체가 얼마큼 공급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고 또 인기를 끄는 이유는 그만큼 전 세계 시장에서 나오는 전기차 중에서 최고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저희 같은 경우에 이미 타보고 평가해보고 다 해보고 있지만은 아마 전 세계에서 나오는 뭐 수소전기차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고요. 전기차도 이 올해부터 이 GMP라는 전용 플랫폼을 통해서 나온 모델이기 때문에 네. 또 다음 달에 제네시스 GV60까지 나오거든요. 아마 네. 이런 모델들은 어떤 전 세계 시장에 내놓더라도 심지어 이 일본 시장에 내놓더라도 전차리에 판매될 정도 수준이 굉장히 높다는 거. 그래서 품질이나 가성비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차종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차량용 반도체가 해결이 되면서 밀어내기를 하느냐 이게 사실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기차 반도체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반도체도 반도체고 그다음에 전기차 배터리도 또 하나의 중요한 네. 구성품이지 않습니까? 배터리와 반도체의 기술을 우리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부분을 놓고 평가할 때 네. 저도 기아차 전기차를 타봤지만 상당히 세계적 수준이라는 건 제가 동의를 할 수 있거든요. 네.
이 부분 반도체와 배터리 부분 이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배터리 자체는 국내 3사가 이 세계 10위권에 들어가 있는 굉장히 수준이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미 전기차는 리튬이온 배터리가 세계를 주도를 하고 있고 전고체 배터리는 실질적으로 대량으로 경제적으로 양산되려면 10년 정도 필요하다고 지금 판단되고 있어서 리튬이온이 주도권을 쥐고 5년에서 10년 사이는 이 수요에 비해서 공급량이 딸리기 때문에 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문제는 차량용 반도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국내 생산이 3%뿐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국내에서 생산을 안 했던 게 아니라 실제로 이 차량용 반도체 수준은 공정이 떨어집니다. 근데 수익률이 좀 별로 안 좋거든요. 그리고 공정 복잡하죠. 또 안전도나 내구성 요구되는 상황은 많은데 돈은 남지 않다 보니까 실제로 국내에서 개발을 안 했는데 아마 삼성전자 같은 데서도 파운드리를 본격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이런 걸 통해서 팹리스와 파운드리의 균형을 맞추면서 국내에서도 이미 차량용 반도체가 전략물자로 바뀌었기 때문에 아마 미국도 바이든 대통령이 뭐 자국 우선주의를 선언해서 뭐 요새 반도체 회의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차량용 반도체는 10% 이상 국내에서 생산하는 부분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반도체 하드웨어적인 부분들은 세계 최고 수준까지 올라간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은 소프트웨어가 문제입니다. 결국은 자동차도 미래 모빌리티는 알고리즘의 싸움, 인공지능의 싸움인데 이쪽 전문가들은 국내에서 양산이 지금 상당히 좀 안 되고 있고 또 전문가도 부족하고 또 실제로 자율주행 관련 기술이 선진국 대비해서 한 3년 정도 뒤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얼마큼 따라 올라가느냐가 앞으로 미래 모빌리티를 선점하는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자율주행 얘기도 해주셨지만 테슬라가 이제 안전 논란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자율주행을 또 선보였잖아요. 네, 미국과 달리 한국은 또 규제도 계속해서 좀 막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테슬라가 원격 주차를 60m 할 수 있을 때 지금 한국은 6m밖에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러한 문제는 저희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요? 상당히 고민되는 부분입니다. 테슬라 하게 되면 이제 가장 인기를 끌었던 게 오토파일럿,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율주행 기능이 뭐 굉장히 뛰어나다 해서 테스트를 뭐 하고 있고 자체 발표하는데 레벨 4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레벨 2.5 정도로 보고 있어요. 저희는 이 레벨 3도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자율주행이라는 말보다도 운전 보조 기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 운전, 자신의 운전을 가장 믿어야지 이거 믿다가 미국에서 사실 거의 10명 정도 사망을 했고요. 수백 건 이상 벌써 사고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는 하고 있지만은 아직 레벨 4 단계의 자율주행의 본격적인 시작점이 되기 위해서는 나오기에는 한 5, 6년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대한민국이 자동차 분야에서 자율주행 기술이 좀 떨어지는 거, 라이다 센서 국산화라든지 또는 각종 시스템의 알고리즘에 대한 것들이 좀 떨어집니다. 이 부분들을 얼마큼 올려주느냐가 관건이고요. 뭐 물류의 혁명부터 시작을 해서 아마 풀 파킹이라든지 그 밖에 응용을 자율주행 기술 개발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응용을 통해서 타사와의 차별화 전략이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아마 이 부분이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를 확보하는데 특히 모빌리티 쪽의 선점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율주행이 그 여러 가지 꼭지 중에 가장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모빌리티의 선점 말씀을 주셨으니까 우리나라의 전기차에 판매된 것도 국내와 해외 비중은 어느 정도 지금 보면 되겠습니까? 지금 해외 수출 물량이 훨씬 더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내연기관차 하게 되면 4대 중에 3대를 수출하는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내는 연간 판매가 170에서 180만 대 정도이기 때문에 아주 선진국 대비해서 큰 시장은 아니어서 테스트 베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국내에서 입증된 모델, 특히 소비자의 어떤 까다로운 입맛을 맞춰서 성공을 하면 해외 시장에서 성공한다는 공식이 있었거든요. 지금 현재 전기차 같은 데는 올해 이 판매되는 올해만 한 2만 대 정도가 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물론 여기에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이 영향을 약간 끼치는데 올해 말에 누적 대수가 23만 대가 됩니다. 근데 수출 물량은 훨씬 더 많아지고 있어서 좀 더 이 국내보다도 수출 물량이 많아지는데 아마 내연기관차가 비슷하게 앞으로 내년 내후년 정도 되면은 3배에서 4배 국산보다도요 훨씬 더 수출 물량이 많아지지 않을까. 또 현지 생산 물량도 라인을 전기차로 바뀌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들도 앞으로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보통 이제 그렇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의 전기 자동차나 이런 그 연관 산업 수준이 세계적인 수준에 이미 도달을 했고 또 수소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현대 자동차의 어떤 기술력이 세계 탑이다 이런 말씀도 주신 것 같은데 자 그렇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는 이 소프트웨어 쪽 부분이 좀 더 강화가 돼야 되는데 이것은 결국 애플처럼
주문 생산해서 가져올 수도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물론 이제 애플카에 대한 부분들이 관심이 굉장히 많죠. 2024년에 뭐 최초로 나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2, 3년 딜레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 올해 말까지 아마 발표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누가 만들 것인지에 대한 발표가 아직 없어요. 그래서 단순 완전한 완성차 하청이냐라고 봤을 때는 그러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하청에 대한 부분들, 특히 이제 애플카가 나오게 된다는 얘기는 자동차 업계에도 파운드리가 등장한다는 겁니다. 예. 그 이외에는 아마 아마존카 또 구글카라든지 이런 이 주문형 이 자율주행 전기차가 생산될 것으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애플카는 이 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냐면은 세계 최초로 스마트폰을 만들었는데 네. 앞으로 무대가 스마트폰에서 모빌리티 쪽으로 옮겨갑니다라고 선언하는 게 애플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만큼 중요한 시사점을 가지고 있고 미래의 먹거리 중에서 이 모빌리티 쪽이 중심이 된다라는 하나의 선언이기 때문에요. 그 부분이 대한민국의 업체가 몇 개 관련된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전에 그 재작년에 애플카를 발표를 하면서 모노셀 형태 인산철 배터리를 넣겠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네. 인산철을 하게 되면은 예. 중국의 CATL이나 BYD 쪽에서 주로 생산을 하는데 예. 미중 간의 경제 갈등이 강화되면서 중국하고 협약을 맺기가 애플이 부담스러워졌다는 얘기입니다. 네. 다시 그러다 보니까 두 달 전에 국내 애플 실무진이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LG도 만났고 SK도 만났는데 LG 하게 되면은 이 전기차 핵심 부품들 다 생산하고 있거든요. 또 SK 배터리 쪽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리튬이온 배터리 쪽으로 돌아서는 게 아닌가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어요. 아. 그래서 분명한 것은 올해 내로 발표를 할 텐데 핵심적인 부품 공급사가 어디가 될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대한민국의 몇 개 핵심적인 기업이 관련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만큼 이제 주식 시장에 워낙 영향을 많이 끼치다 보니까요. 그래서 아마 그 부분도 기대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미래의 먹거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모빌리티 산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계신데 지금 현대 기아차의 주가는 계속해서 좀 밀리고 있는 모습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제 가치주로 봐야 되는지 성장주로 봐야 되는지 좀 고민이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현대차 그룹, 현대 기아차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이제 숨고르기 현상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장기적인 측면에 좀 봐야 되거든요. 네. 현대 기아차가 저희가 자동차 전문가들이 이 평가를 할 때 작년부터 나오는 내연기관차를 먼저 말씀드려도 이미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라갔다고 보시면 돼요. 네. 전기차는 최상의 수준입니다. 물론 이제 수소전기차는 아직까지는 미흡하다 보고 있지만은 뭐 선두 그룹 이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전기차도 올해 이 GMP를 통해서 나오는 모델 자체가 워낙 수준이 높아요. 품질이 좋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평가 나오는 거 보면 미국 시장에서 지금 전체 내연기관차 합쳐서 두 자릿수 점유율, 유럽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나오고 있고요. 또 제네시스 같은 모델은 작년 대비해서 올해 실제로 보면 3배 이상 판매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미래의 어떤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있어서 뭐 전기차의 주도권이라든지 또 약간 미흡한 부분들이 있지만은 아마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예. 지금 현재 주가에 대한 것들은 너무 짧게 보지 마시고요. 길게 보는 시각. 특히 이제 미래 먹거리 하면은 모빌리티 중에서 UAM 같은 도심의 항공 모빌리티라든지 또 로봇 쪽 있죠. 우리가 로보빌리티 로봇과 모빌리티를 합친 용어, 합성어로 로보빌리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도 앞으로 좀 더 시장을 확대해주고 먹거리를 만들어주는 부분이니까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현대차 그룹의 가능성은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뭐 제가 가끔 이런 질문도 드립니다만 네. 삼성전자가 역시 애플처럼 이 모바일 폰을 만들지 않습니까? 네. 관련된 상당히 많은 기술들을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 적어도 현대기아차와 삼성 간의 소프트웨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연합 내지는 삼성전자가 또 다른 하나의 애플카 같은 삼성카 산업의 진출 가능성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국내에서 총수들끼리 연관성은 그 윗대에 비해서는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배터리 공급이라든지 이러한 어떤 공동 개발에 대한 것들은 가능성이 크고요. 또 정부가 중재 역할을 하면서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공동 개발의 형태는 분명히 가능성이 큽니다. 네. 한 가지 문제는 LG전자 같은 데는 전장 차량 사업부죠. 10년 전에 출범을 해서 지금 시너지 효과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흑자 모델로 전환되거든요. 특히 이제 전기차 핵심 부품들인 뭐 배터리는 물론이고 모터라든지 인버터 핵심 부품들을 다 국산화시키고 있고 또 수준이 워낙 높아요. 그래서 네. 아까 애플카도 말씀드렸는데 근데 삼성전자는
이 전장 사업부가 출범한 지 5, 6년뿐이 되질 않았고요. 효과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자동차 분야가 워낙 배타적이기 때문에 끼워주질 않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만 인수를 통해서 시너지를 내려고 그랬는데 하만을 통해서 나오는 융합적인 모델들이 아직까지는 지금 크게 나오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LG 쪽에 대한 부분들이 두드러지게 지금 나타나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성전자에서 파운드리 쪽을 얼마큼 진행하느냐. 또 지금 하만을 통해서 또는 특히 요새 최근에 들어서 융합적으로 반도체 생산에 대한 것들도 주문을 지금 받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이 주문형 반도체, 다시 말하면 비메모리 반도체 쪽인데 아마 이런 부분들의 시너지를 통해서 아마 삼성전자도 효과가 좀 있으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좀 주춤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충식 고맙습니다. 교수님. 예.